방송 최경영의 최강 시사. 네, 서울 서희초 교사의 49제인 어제를 교사들은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추모했습니다. 지난 주말 교권 확립과 관련법 개정 등을 요구하면서 대규모 시위를 벌인 데 이어 추모 집회로 단체 행동을 이어간 건데요. 황유진 교사노조연맹 정책처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선생님이시잖아요. 고등학교 현직 교사. 시죠? 네, 맞습니다. 예. 네. 그 공교육 멈춤의 날 추모 집회는 당연히 참석을 하셨을 것 같고요. 예. 어제 저는 서희초에서 행사가 있어서 그렇군요. 행사 끝나고 나니까 네. 늦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로는 참여를 했는데 현장 참여를 하지 못했습니다. 네. 예. 이건 뭐 다 자발적으로 모인 겁니까? 그럼요. 예. 저희가 저는 정말 세계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7월 22일 보신각 1차 집회에서 어떤 선생님께서 일단 모이죠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 5천 명이 모였는데 아주 순수하게 한시적인 모임이라고 생각하고 운영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2차 때도 누군가 또 모여야 되겠습니다 하고 자발적으로 집회를 추진하셨고, 집회를 추진하겠다고 하니 그럼 운영진으로 도와주겠다는 분들이 계셨던 거고,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런 방법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집회 질서 유지인들도 모집하시고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이 됐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싶은데 저는 놀랍게도 어저께까지 이제 이런 일들이 이어졌던 거죠. 네. 예, 일시에 그냥 운영진도 거기에서 그냥 만들고 자발적으로 네. 그렇게 해서 만든 모임이군요. 네,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단체 행동이라고 표현을 하셔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예, 절대 단체 행동이 아니고 순수한 교사들의 한시적인 개별적인 모임입니다. 개별적인 모임이군요. 예. 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검은 점들의 모임이다. 근데 이게 검은 바다를 이루게 됐다. 우리가 이런 파도를 만들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계세요. 네. 검은 점들의 모임이다. 검은 바다를 만들게 됐다. 네. 예, 검은 점들이 모이면 이제 위에서 보면 검은 바다가 되는 것이죠. 예. 네. 이렇게 그 교사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어떤 여건이 있을 것 같은데요. 환경이 지금 현재. 네, 그렇습니다.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이 교육계 문제가 심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께서는 꼭 참고만 계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제도적으로 어떻게 풀어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만들어진 단체가 저희 교사노동조합 연맹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한두 해의 문제가 아니라 10년 이상이 누적되어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선생님들을 향한 제도 개선은 되지 않는데 사회적인 문제들을 학교 안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그 모든 움직임들이 선생님들 여태까지 억압하고 교육을 교육답게 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선생님들이 더 이상은 못 참겠다라고 생각하셨는데 또 이런 문제로 서희초 선생님께서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면서 저도 또 모든 옆에 있는 선생님들께서도 한 번씩은 다 느꼈던 감정과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뭉칠 수밖에 없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까 단체 행동이 아니고 검은 점들의 모임이었고 네. 그냥 철저히 네. 개인들의 모임이고 그게 네. 집단화된 것일 뿐이다. 뭐 일시에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강민구 국민의힘 대변인 정치권의 여권은 특히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선생들이 노동자를 자처하는 단체 때문에 현장이 망가진 것, 교육자는 성직자만큼 신성한 직업이고 우리나라도 교육의 힘으로 발전해 온 게 사실인데 어느 순간부터 특정 단체로 인해서 정치 투쟁으로 변했다. 늘 나오는 이제 고루한 이야기이긴 한데 뭐 이런 비판에 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희가 예. 5월에 교사노조 연맹에서 11,377분의 선생님들이 참여하신 설문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예. 거기서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교사상은 무엇입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예. 86%의 선생님들께서는 교육 전문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은 예. 교육 당국은 교사를 어떻게 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했더니 학생을 위해 희생을 감수하고 봉사하는 성직자로 보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74%였습니다. 그러면 정말 이게 선생님들이 존경하고 존경을 받을 만한 성직자라고 교육 당국에서 우리를 대하는 것이냐라고 보는 그렇지. 것이 아니라 그렇죠. 네, 학생을 위해서라는 프레임 속에서 정당한 대가 없이 모든 희생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근데
사실은 이런 일들은 정치권에서 사실 주도한 면도 있습니다. 사회의 모든 문제를 가장 믿을만하고 안심이 되는 학교를 통해서 해결하고자 여태까지 정치권에서는 움직이셨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저희의 이런 이유 있는 그 행동에 대해서 이해하시지 못하고 이런 프레임을 가지고 저희를 해석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7월 이후 교육계 움직임은 정치 투쟁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도리어 정치로 인해 교육이 교육답지 못했던 문제점들을 꼭 참고 계셨던 선생님들께서 드디어 어쩔 수 없이 목소리를 내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정치가 이제 풀어야 하잖아요. 이 문제를. 정치인들이 뭐 법으로 풀든 어떤 시행령이나 뭘로 풀든 간에 제도적으로 뭔가 풀어야 될 것 같은데 뭐가 가장 풀려야 될 문제들입니까? 우선은 저희가 이번에도 이제 교육부에서 이제 억압적인 태도를 가졌던 이유가 법에 근거해서 뭐 공무원들은 집단 행동을 할 수 없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네, 뭐 그렇습니다. 공무원의 신분은 저희가 뭐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선생님들도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한계를 가진 인간입니다. 근데 희생만 강요하는 곳에서 어떻게 인간답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계속 이 책임과 부담 이 속에서 있으니까 혼자서 끙끙 앓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한데 사실은 저희가 교사 업무가 무엇인가에 대한 규정도 없습니다. 사실은 사회에서는 이제 노동계에서 만약에 계약서를 쓴다고 했을 때는 최소한 여기 어떤 일을 할 것이고 뭐 보수는 어떻고 어떤 처우가 있을 것이고 이렇게 계약서가 명시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는 그런 것이 전혀 없이 선생님들 같은 경우 수업만 하시는 게 아니라 행정 업무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은 뭐 건설, 그러니까 교실을 구축해야 되는 저희 설계 등도 봐야 되는 게 선생님들이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그 모든 것들을 다 해내셨거든요. CCTV가 들어오면 CCTV도 저희 보고 하라고 하고 공기들 검사도 하라고 하고 근데 또 거기서 뭔가 잘못됐다고 그러면 또 선생님이 책임을 물고 그렇죠. 네, 그런데 아니 어떻게 모든 일을 선생님들이 다 할 수 있습니까? 저희는 이제 성직자를 넘어서 저희에게 신이 되기를 바라는 경지에 이르렀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인간답게 일을 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관해서 점검이 필요하고요. 업무 표준화부터 교사 분질 업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부터 좀 논의가 되어야 되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그리고 또 교사를 이렇게 옥죄고 있는 여러 가지의 그 법들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정치를 하고 싶어서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사회에서 모든 문제를 정치로 풀어가고 있는데 교사는 정치에 대해서 어떤 것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이 균형이 맞지가 않는 거죠. 교육정책도 정치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교사들이 가장 교육의 전문가인데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구조 속에 있다고 하면 이 교육은 선생님들뿐만이 아니라 학부모님 그리고 우리 교육 생태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해결되어야 하지 않을까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말만 성직자라고 하고 사실은 교사, 일용 노동자 심지어는 이제 학부모들의 욕바지까지 돼버린 상황인데 지금 그 관련해서 가장 큰 이슈는 학부모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것들 이게 만연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일탈적인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만연해 그 초기에는 일탈적인 부분이 있었겠죠. 그 일탈적인 부분이 이제 어떤 제재가 가거나 어떤 페널티가 가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만연된 상태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앞으로 저희가 이제 이 사회적 사건 이후에 교육 현장이 개선이 안 됐다라고 보는 게 선생님들 입장이십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지금 3월 이 사회적 사건 이전부터 저희는 이제 법을 개정하기 위해 노력했고 이 문제에 대해서 국회나 정부를 찾아가서 개선해달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근데도 개선이 잘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도리어 이렇게 저희가 언론에다가 호소를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도리어 더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선생님들 괴롭히는 방법에 대해서도 많이 학습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도리어 이걸 멈추시는 게 아니라 좀 더
더 많은 민원들이 제기되고 있다는 소식도 있어서 저희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진짜. 심지어 요즘에 이제 위치 추적 어플을 통해서 학교 생활을 녹음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녀를 찾기 위해서 그렇죠. 자녀 위치 추적을 하기 위해서 주변 소리 듣기를 하면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그 상황들을 이제 들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원격으로 녹음을 할 수가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니 이제 이거는 저희가 또 다른 감옥 속에 있는 거라 감시를 받고 있는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아무런 방안을 얻지 못한 상태로 어저께까지 이제 이 목소리를 내셨던 거라서요. 그래서 간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빨리 현실적인 대책, 법, 제도가 정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8372님이 선생님들의 교권 회복 지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0428님은 우리 아이가 잘 되길 바란다면 우리 아이를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잘 되어야 합니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황효진 교사노조연맹 정책처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